3장 양자 게이트와 양자 회로 1절 싱글 큐비트 게이트. 어느 주말 아침 집안에서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며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재생되고 있는 곡이 처음에는 잔잔한 클래식이었는데 문득 기분을 바꾸고 싶어 스마트폰에서 재생 목록을 뒤적이다가 경쾌한 재즈로 곡을 바꿨다고 치자. 단 하나의 곡을 클래식에서 재즈로 바꾸는 작은 선택에도 우리의 감정선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뀐다. 이처럼 음악을 트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여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 단 하나의 큐비트 퀀텀 빛 상태만 바꾸어도 양자계 전체에 미묘한 파동이 퍼질 수 있다. 한 큐비트에 집중하자. 싱글 큐비트 게이트란 말 그대로 단 하나의 큐비트에만 적용하는 연산을 의미한다. 큐비트는 0과 1이 동시에 중첩될 수 있는 특별한 비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큐비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게이트를 적용해야 하며 이 게이트들은 일종의 트랜스포머처럼 큐비트의 상태, 위상, 진폭 등을 바꿔준다. 고전 컴퓨터에서 NOT 게이트 0을 1로, 1을 0으로나 AND 게이트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을 출력 등이 있듯이 양자 컴퓨터도 X 게이트, H 게이트, G 게이트 등 다양한 게이트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 큐비트의 상태를 특정 방식으로 회전하거나 반전시킨다. 블로우 구 블라크 스피어를 떠올려보자. 싱글 큐비트 게이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블로우 구 블라크 스피어라는 개념이다. 블로우 구를 생각해보면 큐비트의 상태는 구 위의 어떤 지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북극과 남극에 해당하는 점이 각각 0과 1 상태라고 하면 구의 표면 어디든 다른 중첩 상태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제 싱글 큐비트 게이트는 이 구 위에서 큐비트의 상태 벡터 스테이트, 벡터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상태 벡터란 파동함수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큐비트의 상태를 벡터로 표현하는 보다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알아두자. 예컨대 X게이트는 X축을 중심으로 한 180도 회전, G게이트는 G축을 기준으로 한 180도 회전 같은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축구공을 공중에 띄워놓고 이리저리 돌리는 걸 상상하면 된다. 작은 회전이지만 그 결과 큐비트가 갖는 확률, 진폭 앰플러투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싱글 큐비트 게이트들 X게이트, 고전 컴퓨팅에서의 NOT 게이트에 해당한다. 큐비트가 0 상태였다면 1로, 1이었다면 0로 바꾼다. G게이트, 큐비트의 상태의 위상 페이지를 변화시킨다. 0 상태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1 상태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준다. H게이트 아다마르 게이트, 0을 루트 2분의 0 플러스 1로 1을 루트 2분의 0 마이너스 1로 바꿔준다. 즉 0과 1이 반반씩 섞이는 중첩 상태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다. 동전을 던져서 앞 뒷면을 절반 확률로 섞는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첩 상태를 만드는 게이트라고 알아두자. S, T 게이트, 조금 더 미세하게 위상을 조절하는 게이트들이다. 한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미묘한 상태의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때 사용된다. 이런 게이트들을 조합하면 고전 컴퓨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부한 연산을 단 하나의 큐비트에서부터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소소하지만 강력한 한 걸음. 처음에는 단일 큐비트 연산이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큐비트를 조작해 복잡한 중첩 상태를 만들고 여기에 다른 큐비트들과의 얽힘 엔탱걸루먼트를 더하면 양자 컴퓨팅의 진가가 발휘된다. 게다가 대규모 양자계에서도 결국 모든 큐비트는 개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작은 부분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어야 나중에 복수, 큐비트를 얽어 거대한 양자 연산을 수행할 때도 흔들림이 적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문법과 단어부터 익히는 것과 비슷하다. 간단해 보이는 싱글 큐비트 게이트가 없으면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양자 회로에서도 이 기본적인 게이트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쇼어 알고리즘이나 크로버 알고리즘 같은 양자 세계의 고급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바꿔 듣는 것처럼 다시 음악 이야기를 해보자. 클래식을 듣다가 재즈로 바꾸는 작은 결정처럼 싱글 큐비트 게이트도 현재 상태 클래식에서 원하는 상태 재즈로 부드럽게 이동시켜준다. 때로는 크로스오버 같은 H 게이트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강렬한 록 음악 같은 X 게이트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한 큐비트의 음색 상태를 어떻게 바꿀지 결정하는 것은 곧 양자회로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합주단이 연주하는 교향곡처럼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연산이 펼쳐지게 된다. 이제 시작일 뿐. 싱글 큐비트 게이트는 양자 컴퓨팅의 진짜 매력을 맛보는 초입에 불과하다. 앞으로 다중 큐비트 게이트, 얽힘, 오류정정 같은 주제까지 아우르면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양자 세상은 상상을 뛰어넘는 풍요로운 무대가 된다. 하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한 큐비트를 아름답게 조율하는 기술이 필수적인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작은 변화가 큰 파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양자 세계에서도 진리다. 한 큐비트를 컨트롤하는 게이트에서부터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양자를 활용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바로 싱글 큐비트 게이트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2절. 다중 큐비트 게이트 멀티 큐빗 게이츠. 바쁜 도시의 중심가를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움직이는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신호등 하나가 바뀌면 차가 멈추고 그 사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연결된 신호체계와 교통규칙 덕분에 도시는 돌아간다. 양자 컴퓨팅에서도 큐비트가 여러 개 모여 서로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상태를 만든다. 그런데 이 복잡함이야말로 양자 컴퓨팅의 진정한 힘이기도 하다. 마치 도시의 교통체계가 단순히 차 한 대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듯이 여러 큐비트가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연산 능력이 발휘된다. 그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핵심 도구가 바로 다중 큐비트 게이트 멀티 큐빗 게이츠다. 서로 얽힌 큐비트들의 조율. 싱글 큐비트 게이트는 개별 큐비트 하나의 상태를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반면 다중 큐비트 게이트는 큐비트들이 서로 작용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양자 특유의 얽힘 엔탱글루먼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큐비트의 상태가 바뀌면 얽혀있던 다른 큐비트의 상태도 즉시 영향을 받는다. 이 미묘하고도 강력한 상호작용이 바로 양자 컴퓨팅의 핵심 동력이다. 예를 들어 도시의 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신호등에 따라 좌회전을 시작하면 뒤따라오는 차들도 그 흐름에 맞춰 따라가야 한다. 신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대형 혼란이 생긴다. 다중 큐비트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여러 큐비트가 같이 변화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양자계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다중 큐비트 게이트들 CNOT 게이트, 컨트롤드 NOT. 이 게이트는 제어 큐비트와 타깃 큐비트 두 개를 사용한다. 제어 큐비트가 1 상태일 때만 타깃 큐비트의 상태를 뒤집어 X 게이트를 적용해 버린다. 예를 들어 입력 신호의 제어가 1이고 타깃이 0라면 게이트 통과 후 출력 신호의 타깃은 1가 된다. 이 CNOT 게이트는 얽힘을 만들어내는 핵심 도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한 큐비트를 아다마르 게이트를 지나 중첩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를 CNOT 게이트를 통해 다른 큐비트에 복사하듯 얽으면 두 큐비트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즉 얽힘 상태를 만드는 게이트인 것이다. 토폴리 게이트 컨트롤드 NOT. 세 개의 큐비트를 다루는 게이트다. 앞서 말한 CNOT를 확장한 버전으로 두 개의 제어 큐비트가 모두 1일 때만 타깃 큐비트를 뒤집는다. 고전 컴퓨팅의 AND 게이트와 NOT 게이트를 결합한 것과 비슷한 역할을 양자적으로 수행한다.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에서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연산을 구성할 때 유용하다. SWAP 게이트. 두 큐비트의 상태를 서로 교환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큐비트가 0, 두 번째 큐비트가 1라면 SWAP 게이트 이후에는 그 상태가 서로 뒤바뀐다. 이 역시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회로 설계에서 큐비트 위치나 정보를 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다중 큐비트 게이트들을 이용하면 하나의 큐비트가 아닌 여러 큐비트를 서로 조율하며 훨씬 복잡한 계산을 구현할 수 있다. 도시의 신호망처럼 얽힌 양자회로. 양자회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마치 도시의 교통신호망을 짜는 것과 비슷하다. 어느 교차로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호가 바뀌어야 전체 교통량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하듯이 양자회로에서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게이트를 적용해야 최종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 다중 큐비트 게이트는 서로 다른 큐비트가 얽히게 함으로써 병렬적인 정보를 주고받게 만든다. 이를 통해 특정 계산, 예를 들면 소인수 분해나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대해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전 컴퓨터가 일일이 갈림길을 탐색하며 여기일까 저기일까 고민할 때 양자 컴퓨터는 얽힌 큐비트들로 하여금 여러 갈림길을 동시에 시도하게 만드는 식이다. 얽힘이 만들어내는 마법. 무엇보다 다중 큐비트 게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양자 얽힘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얽힘은 양자 컴퓨팅에서 핵심적인 연료 역할을 한다. 한 큐비트의 상태가 측정될 때 다른 큐비트도 즉시 상태가 결정되는 현상은 고전 물리학으론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묘한 파워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얽힘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이즈나 진동, 온도 변화 같은 외부 교란이 조금만 있어도 얽힘이 쉽게 깨져 디코이어런스 돼 버린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초저온 장비나 진공 상태, 정밀 레이저를 사용해 외부 간섭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얽힘을 제대로 잘 활용하려면 다중 큐비트 게이트를 정교하게 구동해야 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복잡한 하모니. 도로 위 자동차들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도시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내듯 큐비트들의 다중 게이트 연산은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의 도시를 움직이는 핵심 신호체계다. 차 한 대가 단순히 좌회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좌회전에 반응해 도로 전체가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큐비트들 역시 하나가 변하면 다른 큐비트와 얽히고 그 얽힘의 결과가 또 다른 게이트로 이어지면서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경로로 이끈다.
이렇게 복잡하지만 정교하게 얽힌 과정을 통해 양자 컴퓨팅은 우리에게 고전 컴퓨팅으로는 할 수 없던 혁신적 계산 능력을 보여줄 전망이다. 미래에는 우리가 다중 큐비트 게이트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문제를 풀고 마치 막힘없는 도시교통체계처럼 방대한 계산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끝없는 확장 가능성. 지금은 아직 어떻게 얽히게 만들고 얽힌 큐비트를 유지할 것인가? 가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매일같이 작은 성과를 쌓아가며 큐비트 수를 늘리고 노이즈를 줄이고 게이트 작동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조만간 수백, 수천 혹은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정확하게 제어하게 된다면 그때 펼쳐질 양자 도시의 풍경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강력할 것이다.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이 바로 다중 큐비트 게이트다. 이 게이트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흐름이야말로 양자 컴퓨팅의 심장박동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맥동이 멈추지 않는 한 양자 컴퓨터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의 문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보신 비디오 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